안녕하세요. 6월 26일 EPL 라리가 경기 승패 프리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EPL의 번리와 왓포드의 경기입니다. 번리는 지난 맨시티전 5대 0으로 대패하고 홈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경기 맨시티가 상대적으로 1.4군 정도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한 골을 먹히고 난 뒤로 주르르 무너지는 모습 보였죠. 번리는 지난 시즌부터 수비 조직력의 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수비 라인이 처참히 박살나고 있는 모습이죠. 스트라이커 제일 로드리게스에게 희망을 걸어보고 수비로 내려앉은 지난 경기만 봐도 미드필더 라인의 번뜩이는 패스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크리스 우드와 애슐리 반스 두 선수가 결장하는데 이 두 선수가 팀 내 득점 1, 2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경기 번리의 이점은 단지 홈이라는 그 점밖에 없을 것 같네요. 왓포드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부진함을 보이며 11위까지 뒤처졌으나 중위권 치고는 튼튼한 전력 보이고 있죠. 지난 경기 도슨의 환상적인 원더골로 레스터와 극장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주도권을 잡았는데 사르와 휴즈, 나머지 중원 미드필더 라인이 상당히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역시나 데울로 페우의 결장은 팀 내 1위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 만큼 뼈아플 수 있는데요. 지난 경기에 페레이라와 카포우에 또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공백을 잘 메워줄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왓포드의 승무를 예측해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사우스햄튼과 아스날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지난 노리치 원정에서 3대 0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잉스가 사우스햄튼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을 보여주고 레드먼드는 역시나 건재하였습니다. 버틀랜드, 발레리가 이끄는 수비 조합 또한 기가 막혔죠. 노리치에게 유효 슈팅도 거의 허용하지 않으며 시종일관 경기를 리드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우스햄튼은 오히려 홈에서 약간 부진한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 4승 2무 9패를 기록하고 있는 성적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리그 재개 후 선수들 컨디션이 돌아왔고 아스널보다 일정상으로 이틀이나 더 쉬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사우스햄튼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널은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죠. 리그 재개 후 2경기 연속 패배인데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진 것은 지난 프리뷰에서 브라이튼 승무를 예측하긴 하였으나 그래도 아스널인데 경기력 면에서 너무 충격이었죠. 아스널은 중앙에서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였으나 그게 다였습니다. 팀의 문제는 지금 공격보다는 수비 라인이 완전히 박살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 후반 93분에 수비수들이 어리바리하다가 역전골을 먹고 패배하였죠. 다비드 루이스는 재계약을 논하기 전에 방출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로 보입니다. 게다가 일정 또한 사우스햄튼보다 나올 게 없습니다. 2연속 원정에 이틀을 덜 쉬었고 게다가 아스널은 다들 아시다시피 원정 15경기에서 단 2승만을 기록하며 2승 8무 5패에 그치고 있죠. 이번 경기는 모든 지표가 사우스햄튼을 가리킵니다. 사우스햄튼의 승무를 예측해봅니다. 이어서 첼시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첼시는 지난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재개 후 첫 경기를 가졌는데 선제골을 실점하긴 하였으나 내리 두 골을 5분 만에 퍼붓고 지키는 축구를 하여 승점 3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죠. 챔스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승점 3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으나 전반전 윌리안의 몸이 굉장히 무거워 보였고 지루 또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선수들이 선제 실점을 하고 정신을 차린 모습이었죠. 알론소와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는 역시
공격 전개에 감이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캉테와 코바치치의 활약이 꼭 필요한데요. 맨시티 중원을 상대로 다소 몸이 무거워 보였던 캉테가 힘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맨시티는 지금 리그 재개 후 극강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난 경기는 다소 1.4군이라 불리는 라인업으로 출전을 시켰는데 5골을 퍼부으며 굉장한 화력을 뽐냈습니다. 게다가 로드리의 영입으로 중원 미드필더 자원의 로테이션이 가능해져 선수들의 체력 또한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의 맨시티는 동기부여가 없다는 점이 첼시에 비해서 한 가지 악재로 여겨지네요. 그리고 세르히오 아기로 선수가 결장하는데 이것 또한 조금 아쉽습니다. 첼시의 윙백 라인인 알론소와 아스필리쿠에타가 공격으로 올라올 때 뒷공간을 노리기 가장 좋은 선수가 세르히오 아기로인데 말이죠. 이번 경기는 첼시의 동기부여에 희망을 걸어볼 만합니다. 맨시티의 결장 정보와 휴식 시간이 하루 더 짧았기에 첼시의 승부를 추천해봅니다. 이제 라리가로 넘어와서 베티스와 에스파뇰의 경기입니다. 레알 베티스는 홈에서 유독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재개 후 아직 승리가 없긴 하지만 슬슬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 경기 빌바오 원정에서 골대만 3차례 때려 득점운이 따르진 않았지만 위협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죠. 홈 경기에서는 7승 4무 4패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점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지난 경기는 PK 실점에 실점 없이 틀어막은 바르트라와 만디의 센터백 조합도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번 경기 호아킨과 시드네이 그리고 가르시아가 빠지게 되지만 대체 자원인 페키르, 이글레시아스, 라이네스 또한 지난 경기 삼각 편대를 형성해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홈에서 강한 베티스가 상대적으로 약체인 에스파뇰의 뒷공간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에스파뇰은 원정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승 4무 8패로 승리보다 패배가 압도적으로 많죠. 하지만 리그 재개 후 꽤 괜찮은 모습 보여주며 1승 1무 1패인데 마지막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체력적인 문제를 후반 보여주며 3골을 실점하고 선수들의 사기가 꺾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원정 승리가 지난 1월이고 이번 경기 또한 에스피노사, 카브레라가 동시에 출전하지 못하며 중앙 수비의 균열이 예상됩니다. 베티스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에스파뇰 중앙 센터라인 수비수 2명의 부재는 에스파뇰에게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베티스의 승점 3점 획득을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바르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에이바르는 홈에서의 홈 경기 이점을 잘 살리는 팀 중 하나죠. 리그 재개 후 2무 1패로 아직 승리가 없기는 하나 매 경기 골을 넣어주고 있는 샤를레스와 엔리치의 공격 라인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점 또한 꾸준하게 나오며 수비 또한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바가스와 코테의 조합은 무리한 오버래핑으로 상대에게 뒷공간을 쉽게 내주기 마련이고 이러한 약점은 미드필더 에스칼렌테의 공격 가담을 머뭇거리게 합니다. 다만 승점이 급한 상황이기에 이번 경기 발렌시아에게 선제골을 먹히더라도 다소 무리하게 승점 3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쩔 수 없이 치고받는 공격 흐름 예상해봅니다. 발렌시아는 원정 경기에서 좋지 못한 성적으로 3승 3무 8패를 기록 중입니다. 리그 재개 후 첫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홈 경기에서는 다시 승리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죠. 또한 이강인 선수가 레알 원정에서 퇴장을 당했지만 추가적인 징계 없이 다시 팀에 합류함으로 팀 전력에는 썩 도움이 되지 못할지언정 어수선할 뻔했던 팀 분위기를 다소 끌어올려줄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공수 풀주전으로 출장을 예고한 발렌시아는
홈팀 윙백의 무리한 오버래핑을 예상하여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이 부분이 결과로 이어지리라 예상해 봅니다. 이 경기는 치열한 양상이 예상되며 다소 다득점 경기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승패 라인은 수비에서 차이를 보일 발렌시아의 승무를 추천드립니다.